안녕하세요, 여러분. 30년 넘게 시니어들의 건강을 지켜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정훈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매일 채소 위주로 식사하고 밥도 줄여 먹는데 뱃살은 여전하다. 혈당 관리를 위해 단 것도 끊고 운동도 하는데 수치는 내려갈 생각을 안 한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얼굴이 퉁퉁 붓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친다. 이런 증상들 말이죠. 많은 분들이 본인의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고 자책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거든요. 바로 우리 몸속 세포의 변화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조금 낯설지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소금물 한 잔이 뱃살과 혈당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입니다. 아침마다 마시는 소금물 한 잔으로 우리 몸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세포를 다시 젊고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것이 우리 건강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잠시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시겠어요? 20대, 30대 때 우리 피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으로 살짝 누르면 탱탱하게 튀어올랐죠. 볼을 꼬집어도 금방 원래대로 돌아왔고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팔뚝 안쪽을 꼬집으면 자국이 한참 남아있고 손등을 꼬집었다 놓으면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게 바로 세포가 딱딱해졌다는 증거예요. 피부만이 아니라 간세포, 근육세포, 혈관세포 등 우리 몸 전체 세포가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세포를 작은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문과 창문이 있어서 필요한 물건은 들어오고 쓰레기는 내보내야 하는데 세포가 딱딱해지면 이 문과 창문이 녹슬어서 제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영양소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세포 안의 노폐물은 밖으로 나오지 못해요. 특히 당분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포도당이 혈액으로 들어가는데 세포문이 녹슬어 있으니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혈액 속에는 당이 넘쳐나는데 정작 세포는 굶주리는 상황이 벌어지죠. 인슐린이 사용되지 못한 당분을 지방으로 바꿔 뱃살로 저장하기 때문에 아무리 식사량을 줄여도 뱃살이 빠지지 않는 겁니다. 동시에 세포는 에너지 부족으로 비명을 지르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치고 하루 종일 피곤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미네랄이 점점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땀을 흘리면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이 함께 빠져나가는데 물만 마시면 세포가 그 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요. 아침에 입맛이 없는 것도 밤새 미네랄 균형이 깨지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진 거고요. 운동 후 이온 음료를 마시면 갈증이 순식간에 해결되고 아침에 된장찌개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으면 갑자기 입맛이 돌아오는 건 미네랄이 충전되면서 딱딱했던 세포가 말랑말랑하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온 음료에는 엄청난 양의 설탕이, 가공식품에는 화학조미료와 첨가물이 가득하죠. 해결책은 천연소금입니다.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든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암염에는 나트륨뿐 아니라 칼륨, 마그네슘, 칼슘, 아연, 철분, 셀레늄 등 수십 가지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천연소금을 한 꼬집 넣어서 마시면 이 미네랄들이 밤새 비워진 위장을 통해 빠르게 흡수되어 혈액을 타고 온몸의 세포로 퍼져나갑니다. 세포막에 미네랄이 도착하면 녹슬어 있던 세포의 문과 창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해요. 특히 나트륨이 세포막의 통로를 열어주면 혈액에 떠다니던 포도당이 드디어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전환되고 동시에 세포 안에 쌓여있던 노폐물들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과정이 매일 아침 반복되면서 우리 몸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소금물을 마시면 나타나는 5가지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증가입니다. 세포문이 열리면서 혈액에 떠돌던 당분이 에너지로 전환되기 시작해요.
70세 어르신이 소파에서만 지내다가 소금물을 마신 후 일주일 만에 몸이 가벼워지고 한 달 후는 매일 30분씩 걷게 되었어요. 3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혈당은 20이나 떨어지고 중성지방도 정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혈당 안정입니다. 세포문이 열려 혈액 속 당이 세포로 들어가면서 혈당이 조절되어 68세 여성분은 10년간 당뇨약을 먹어도 150이던 공복 혈당이 소금물을 마신 후 2달 만에 110대로 떨어졌고 목마름과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3개월 후 당화혈색소도 7.8에서 6.5로 정상 범위에 들어왔어요. 세 번째는 붓기 제거와 피부 개선입니다. 세포 밖 공간에 고여있던 물이 혈관으로 빨려 들어가고 세포 안으로 적절히 들어가면서 붓기는 빠지는데 피부는 촉촉해집니다. 65세 여성분이 아침마다 얼굴이 퉁퉁 부어서 고생했는데 소금물을 마신 지 3일 만에 눈꺼풀이 덜 무거워지고 일주일 후 남편이 얼굴이 빠진 걸 알아봐서요. 한 달 후에는 턱선이 또렷해지고 발붓기도 사라졌습니다. 네 번째는 만성 염증 감소와 면역력 강화입니다. 세포막이 말랑해지면서 쌓여있던 노폐물이 배출되고 천연 소금의 미네랄이 면역세포 기능을 강화시켜요. 76세 남성분은 평생 비염으로 고생했는데 소금물을 3주 마신 후 코가 막히지 않고 한 달 후는 환절기인데도 감기에 안 걸렸어요. 3개월 후 비염 증상이 80% 이상 사라지고 상처도 빨리 낫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변비 해소입니다. 소금물이 장 근육의 수축을 촉진하고 삼투압 작용으로 장 속으로 수분을 끌어들여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74세 여성분은 20년간 변비로 고생하며 일주일에 한 번 관장을 했는데 소금물을 마신 지 3일 만에 자연스럽게 변이 나오기 시작했고 일주일 후에는 거의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변비약 없이도 매일 편안하게 보고 배도 가벼워졌어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도대체 어떤 소금을 먹어야 할까요? 마트에 가면 정말 많은 종류의 소금이 있습니다. 정제염, 천일염, 구운 소금, 죽염, 히말라야 핑크솔트, 계랑드 소금,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광고 문구도 다 좋아 보이죠. 핵심만 말씀드리면 소금은 정제염만 피하면 됩니다. 정제염은 99.9% 순수 염화나트륨이라 미네랄이 거의 없어요. 천일염은 나트륨 85%에 미네랄 15%로 구성되어 있고 1kg에 5,000원 정도로 매우 경제적입니다. 초보자에게는 천일염만으로도 충분해요. 죽염은 천일염을 고온에서 구워 미네랄을 농축시킨 건데 가격이 5배에서 10배 비싸지만 효과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히말라야 핑크솔트는 84가지 미네랄이 들어있고 특히 철분이 많아서 빈혈 있는 분들께 좋고 500g에 10,000원 정도로 가성비가 괜찮습니다. 솔직히 비싼 소금이 3배 비싸다고 3배 효과가 나는 건 아니에요. 천일염이든 죽염이든 핑크솔트든 천연 미네랄이 들어있으면 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편해야 오래 한다는 거예요. 그라인더형 소금을 추천하는데 물컵 위에서 손목만 돌리면 끝이라 정말 간편합니다. 히말라야 핑크솔트 그라인더가 10,000원 정도로 가성비도 좋고요. 소금 고를 땐 성분표에서 나트륨 85% 미만, 미네랄 10%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경제적으로 부담 없고 사용하기 편한 제품을 고르세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언제,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첫째, 무조건 아침 공복에 마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밤새 우리 몸에서는 땀, 호흡, 소변을 통해 수분과 미네랄이 빠져나갑니다. 자면서 약 500ml 정도의 수분이 손실되고 그 안에 소중한 미네랄들도 함께 나가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 몸은 말 그대로 텅 비어있는 상태인데요. 이때 소금물을 마시면 빈 위장을 통해 미네랄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막힘없이 혈액으로 들어가죠. 만약 식사 후에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물과 섞여서 흡수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그냥 짠 음식을 먹은 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무것도 먹기 전에 마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둘째, 양은 200ml 물에 소금 한 꼬집입니다.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의 물이에요. 여기에 소금을 얼마나 넣어야 할까요? 엄지와 검지로 집었을 때 손톱 밑까지 올라오는 정도, 그게 한 꼬집입니다. 무게로 따지면 약 1g 정도예요. 그라인더를 쓰신다면 한 바퀴만 돌리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그라인더가 한 바퀴에 1g 정도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이 정도가 우리 몸의 체액과 비슷한 농도입니다. 너무 짜지도 않고 너무 싱겁지도 않은 적절한 농도죠. 마셔봤을 때 약간 짭짤한 정도면 딱 좋아요. 짠맛이 거의 안 느껴지면 너무 적은 거고, 너무 짜서 얼굴을 찌푸리게 되면 너무 많은 겁니다. 사람마다 짠맛의 기준이 다르니까 본인이 마셨을 때 적당히 짭짤하네 하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셋째,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시세요. 벌컥벌컥 들이키면 안 됩니다. 한 모금씩 입에 머금고 입안에서 한 바퀴 돌려준 다음에 삼키세요.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입안의 점막에서도 미네랄이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혀 및 볼 안쪽의 점막은 혈관이 풍부해서 흡수가 빨라요. 또 침샘을 자극해서 소화액 분비도 도와줍니다. 아침 식사 전에 소화 시스템을 깨우는 거죠. 한 컵 마시는데 30초에서 1분 정도 투자하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내 세포가 깨어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서 드세요. 넷째, 물 온도는 미지근하게. 차가운 물은 안 됩니다. 위장에 충격을 주고 소금도 잘 녹지 않아요. 그렇다고 뜨거운 물도 안 됩니다. 입에 머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손으로 컵을 만져봤을 때 따뜻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 체온보다 살짝 높은 정도가 딱 좋습니다. 그래서 섭씨 35도에서 40도 사이가 적당합니다. 겨울에는 조금 더 따뜻하게, 여름에는 조금 더 시원하게 해도 괜찮지만 얼음물이나 뜨거운 물은 피하세요. 다섯째, 마신 후 20분은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소금물이 충분히 흡수될 시간을 주는 겁니다. 너무 빨리 다른 음식을 먹으면 흡수 효율이 떨어져요. 20분이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이때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팔다리를 쭉쭉 펴주고 허리를 좌우로 돌려주고 목을 천천히 돌려주세요. 밤새 굳어있던 근육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도 좋아요. 심호흡을 5번 정도 하면서 오늘 하루를 계획해 보세요.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머리 빗고 하다 보면 금방 20분이 지나갑니다. 기본 방법은 이제 다 아셨죠? 여기에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물 섭취량을 조금 늘리세요. 소금물을 마시면 자연스럽게 갈증이 날 수 있어요. 이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몸이 수분 균형을 맞추려는 거거든요. 이때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중요한데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1시간에 한 번씩 물 한 컵을 마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병을 항상 가까이 두세요. 식탁 위, 거실 테이블 위, 침대 옆, 눈에 보이는 곳에 물병을 두면 자연스럽게 자주 마시게 돼요. 둘째, 매일 같은 시간에 마시세요.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면 몸이 그 리듬에 맞춰 최적화돼요. 아침 6시에 일어나신다면 매일 6시 10분에 소금물을 마시는 식으로 정해두세요. 알람을 맞춰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 한 달은 까먹기 쉽습니다. 스마트폰 알람을 설정하거나 물컵 옆에 메모지를 붙여두세요. 소금물 마시기라고 큰 글씨로 써서요. 습관이 되면 알람 없이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이 닦는 것처럼 세수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는 거죠. 셋째,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하세요. 세포막이 변화하고 몸이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첫 주에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정도의 미묘한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몸이 조금 가볍다거나 아침에 덜 붓는다거나요. 한 달이 지나면 확실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뱃살이 줄어들거나 혈당이 안정되거나 붓기가 사라지는 걸 체감하시게 돼요. 3개월이 지나면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변화가 생겨요. 요즘 뭐해? 얼굴이 좋아졌네? 하는 말을 들으시게 될 겁니다. 6개월 정도 하시면 거의 새 사람이 됩니다. 혈액 검사 수치도 좋아지고 체력도 좋아지고 병원 가는 횟수도 줄어들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 한 달이 가장 힘듭니다. 한 달만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넷째, 가벼운 걷기 운동을 함께 하세요. 소금물로 세포가 깨어나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 에너지를 사용해야 더욱 효과가 좋아요.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하루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동네 공원 한 바퀴 정도요. 소금물 마시고 아침 식사하고 1시간쯤 후에 나가서 걷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때 혈당이 적당히 올라가 있어서 운동하기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걷기가 힘드신 분들은 집안에서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세요. TV 보시면서 10분, 15분씩 걸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세포가 깨어나서 만든 에너지를 사용해야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든요. 다섯째, 식사는 평소대로 하세요. 소금물을 마신다고 해서 식사를 특별히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처럼 드시면 돼요. 다만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은 줄이는 게 좋은데요. 라면, 햄, 소시지, 과자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음식들은 화학 첨가물이 많아서 세포 건강에 좋지 않겠죠? 그래서 신선한 재료로 만든 집밥이 가장 좋습니다. 밥, 국, 나물, 생선. 우리가 예전부터 먹어온 전통 음식이 최고예요. 과일과 채소도 충분히 드세요.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먹으면 여러 종류의 영양소를 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 것은 조금 줄이세요. 케이크, 초콜릿, 사탕보다는 과일로 단맛을 즐기시는 게 좋아요. 여섯째, 변화를 기록하세요. 노트 한 권을 마련해서 매일 아침 간단히 기록해 보세요. 오늘 날짜, 체중, 기분, 컨디션, 특이사항 정도면 됩니다. 한 줄, 두 줄이면 충분해요. 오늘 아침에 눈 뜨니까 좀 가볍네. 오늘은 얼굴이 덜 부었어. 오늘 변이 시원하게 나왔어. 이런 식으로요. 한 달 후에 처음 페이지를 다시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놀라실 겁니다. 처음엔 좀 가벼운 것 같았는데 한 달 후엔 아침마다 몸이 너무 가볍고 상쾌해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기록이 여러분을 계속하게 만드는 동기가 됩니다. 효과를 눈으로 확인하면 더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바로 주의사항이에요. 소금물은 대부분의 분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이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고혈압 약을 드시거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고 시작하세요. 소금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기존에 드시던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뇨제를 복용 중이시거나 신장 기능이 정상의 30% 이하로 떨어져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의사 선생님께 아침에 천연 소금을 아주 소량 물 한 컵에 1g 정도 타서 마시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여쭤보세요.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소량이라면 괜찮다고 하실 겁니다. 하지만 본인의 상태에 따라 조절이 필요할 수 있으니 꼭 상의하세요. 둘째, 처음 며칠은 소변이 자주 마려울 수 있어요. 이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몸에서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을 배출하는 과정이거든요. 처음 3일에서 5일 정도는 평소보다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될 텐데요. 특히 소금물 마시고 1시간 정도 후에 신호가 올 수 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몸이 적응해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이 기간에는 외출 전에 미리 화장실을 다녀오시는 게 좋겠죠. 중요한 약속이나 긴 외출이 있는 날은 이 점을 고려하세요. 셋째, 속이 쓰리거나 메스꺼우면 즉시 중단하세요. 소금물을 마시고 속이 불편하다면 농도가 너무 높거나 위산이 과다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즉시 중단하고 물을 많이 드세요. 그리고 며칠 쉬었다가 훨씬 더 적은 양부터 다시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 한 꼬집이 부담스러우시면
반 꼬집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조금씩 늘려가면서 본인에게 맞는 양을 찾으세요. 만약 계속 불편하시면 의사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넷째, 약 복용 시간과 간격을 두세요. 혈압약, 당뇨약, 기타 만성질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소금물과 최소 30분 이상 간격을 두세요. 가장 안전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소금물을 먼저 마시고 30분 기다린 다음에 평소 드시던 약을 드시고 그 후에 아침 식사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 소금물도 제대로 흡수되고 약물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다섯째,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 심부전이나 기타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나트륨 섭취에 특히 민감합니다. 심령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반드시 심장내과 의사와 상의하세요. 여섯째,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세요. 어지럼증이나 심한 두통, 손발이 심하게 붓거나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는 경우, 소변량이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 극심한 갈증이나 입맛 변화, 구토나 설사가 계속되는 경우, 이런 증상들은 나트륨 과다나 전해질 불균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즉시 중단하시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멈추고 관찰하세요. 건강법은 건강해지려고 하는 건데 무리하면 안 되겠죠. 지금까지 이론과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실제로 소금물을 마시고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0이 되신 김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당뇨와 고혈압으로 10년 넘게 약을 드셨어요. 체중은 78kg으로 표준보다 10kg 이상 많았고 배가 많이 나오셨죠.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몸이 무겁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셨다고 합니다. 계단 한층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서 엘리베이터 없는 곳은 아예 안 가셨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운동을 하셔야 해요. 최소한 걷기라도 하세요라고 하셨지만 너무 힘들어서 실천을 못 하셨어요. 이분이 아침 소금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2주는 큰 변화를 못 느끼셨어요. 그런데 3주째 되던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평소보다 가볍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하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날도 계속 가벼운 거예요. 한 달 후 부인께서 여보, 요즘 배가 좀 들어간 것 같은데 라고 하셨대요. 거울을 보니 정말 배가 조금 들어가 있더래요. 체중을 재봤더니 2kg이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신기한 건 식사량을 줄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소처럼 3끼 다 드셨는데 살이 빠진 겁니다. 3개월 후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았는데 혈당이 20 정도도 떨어졌고 혈압도 안정되었고 중성지방이 정상 범위로 들어왔어요. 가장 큰 변화는 체력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아침마다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처음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동네 공원을 2바퀴 돌고 오는데 숨도 안 차고 땀도 적당히 나고 운동이 즐겁다고 하세요. 또 다른 분은 68세 박 여사님입니다. 이분은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어요. 계단 오르내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외출을 거의 안 하셨죠. 진통제를 달고 사셨는데 위장이 안 좋아져서 위염까지 생겼어요. 진통제를 먹으면 무릎은 나아지는데 속이 쓰리고 진통제를 끊으면 무릎이 너무 아프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만성염증이 관절염의 주요 원인이라는 얘기를 듣고 소금물을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무릎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2달 후에는 진통제 복용 횟수가 확 줄었습니다. 전에는 하루에 2번씩 먹었는데 이제는 이틀에 1번, 3일에 1번으로 줄어들었던 거죠. 3달 후에는 진통제를 거의 안 먹게 되셨대요. 무릎이 완전히 안 아픈 건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좋아진 거예요. 계단도 천천히지만 오르내릴 수 있게 되셨고 손자네 집에도 놀러 갈 수 있게 되셨어요. 손자를 안아주고 함께 놀아주고 예전에는 못하던 일들을 하시게 된 거죠.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평생
무릎 아픈 채로 살아야 하는 줄 알았어요.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소금물로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이제 손자 얼굴 보러 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배웠나요? 세포가 나이 들면서 딱딱해지고 그것이 뱃살, 혈당, 만성 피로, 염증과 변비 같은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침 소금물 한 잔으로 이 딱딱한 세포를 다시 말랑말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200ml에 천연 소금 한 꼬집을 넣어 천천히 마시는 것. 그게 전부예요. 이렇게 간단한데 효과는 놀랍습니다. 일주일 만에 몸이 가벼워지고 한 달 후 뱃살이 줄고 3달 후 혈당이 안정되고 6개월 후엔 거의 새 사람이 됩니다. 건강은 비싼 보약이나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들은 내용을 그냥 정보로만 받아들일 건가요? 아니면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볼 건가요? 지금 뱃살, 혈당, 만성 피로로 고생하고 병원에서 나이 들면 그래요라는 말만 듣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해답은 여러분의 부엌 선반에 있는 소금 안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 천일염이든 핑크솔트든 천연소금을 준비하고 물컵과 소금 그라인더를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보이는 곳에 놔두세요. 내일 아침 가장 먼저 소금물을 만들어 천천히 마시세요. 첫 주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지만 한 달만 해보세요. 장담하건대 한 달 후엔 정말 효과가 있어요 하고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소금물은 그 능력을 깨우는 스위치입니다. 당부드립니다. 첫째, 조급해하지 말고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하세요. 둘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셋째,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넷째, 매일 간단히 기록하세요. 다섯째, 효과를 보시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나이 든다는 건 병드는 게 아닙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더 지혜롭고 여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단,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소금물 한 잔은 그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저는 수많은 분들이 소금물로 뱃살을 빼고 혈당을 안정시키고 활기차게 걷는 걸 봤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소금물 한 잔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